여러분, 오늘 거울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굴에 갈색 얼룩이 생겼나요? 손등에 검은 반점이 보이시나요? 혹시 이것을 그냥 나이 드는 것이려니 하고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기미와 검버섯, 이것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미와 검버섯을 오래 방치하신 분들의 62%에서 간 기능 저하, 호르몬 이상, 소화기 문제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기미는 그냥 햇빛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검버섯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내 피부는 뒤로 하셨죠. 가난한 시절 밭일하고 볕에서 일하고 선크림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게 지금 얼굴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기미와 검버섯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첫째, 기미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정확한 원인. 둘째,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충격적인 진실들. 셋째, 피부과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넷째, 무엇을 먹으면 기미와 검버섯이 옅어지는지. 다섯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잘못된 행동들. 이 5가지를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기미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봄이 되면서 갑자기 얼굴이 얼룩덜룩해지는 느낌, 거울을 볼 때마다 작년보다 점이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 친구들은 얼굴이 깨끗한데 나만 이런 것 같아서 외출하기 창피한 느낌,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대한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한국 여성의 78%가 기미나 검버섯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원인을 알고 계신 분은 10명 중 2명도 안 된다고 해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80% 이상입니다. 기미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 안에 있는 색소 공장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 피부 속에는 멜라닌 세포라고 하는 작은 세포들이 있어요. 이 세포들이 멜라닌이라는 갈색 색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멜라닌이 너무 많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어서 쌓이면 얼굴에 갈색 얼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색소 공장이 갑자기 과잉 생산을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외선입니다. 햇빛의 자외선이 피부를 자극하면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멜라닌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쌓이면 기미가 됩니다. 둘째는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의 변화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폐경 전후에 기미가 갑자기 심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셋째는 간 기능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간이 해독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고 이 독소가 피부로 나와서 색소 침착으로 나타납니다. 간이 나빠지면 얼굴에 먼저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버섯은 어떨까요? 검버섯은 기미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 다른 것입니다. 검버섯은 의학 용어로 지루각화증이라고 합니다. 각질이 두껍게 쌓이면서 돌출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만져보시면 약간 울퉁불퉁하고 기름진 느낌이 나죠. 이것은 피부 세포가 제대로 교체되지 않아서 생깁니다. 건강한 피부는요, 약 28일마다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오래된 세포가 빠지고 새 세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교체 주기가 느려집니다. 50대에는 약 45일, 60대에는 60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교체 속도가 느려지면 오래된 세포가 쌓이고 색소도 쌓이고 이것이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연구에서 60대 이상 환자 20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검버섯의 발생 속도가 자외선 노출량과 비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같은 나이라도 햇빛을 많이 받으신 분은 검버섯이 빨리 생기고 자외선을 차단하신 분은 훨씬 적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미와 검버섯 어떻게 구분하죠? 이걸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미는 경계가 불분명하고 납작합니다. 만져도 피부와 같은 높이입니다. 색깔은 연한 갈색부터 짙은 갈색까지 다양하고요. 검버섯은 경계가 뚜렷합니다. 만지면 살짝 돌출되어 있고 약간 두껍고 기름진 느낌이 납니다.
색깔은 짙은 갈색이나 거의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검버섯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절대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피부암의 초기 증상과 검버섯이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피부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15%가 처음에는 검버섯인 줄 알고 수년간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검버섯이 색깔이 다양하거나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거나 갑자기 빠르게 커지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가렵거나 하시면 꼭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찰받으시길 권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미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알아봤습니다. 기미는 멜라닌 과잉 생산, 검버섯은 세포 교체 지연이 원인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미와 검버섯에 대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선크림만 잘 바르면 생기지 않는다. 비타민C 먹으면 다 해결된다. 비싼 화장품 쓰면 없어진다.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이 네 가지 모두 잘못된 상식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시죠?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에서 완전히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상식, 선크림만 바르면 괜찮다고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외선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UVB는 피부를 빨갛게 태우는 자외선인데 대부분의 선크림이 이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UVA라는 자외선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리창도 통과하고 흐린 날에도 내리쬐고 실내에서도 창문 너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UVA가 기미와 검버섯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실내에서 창가에 앉아 계시는 분들,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 흐린 날이라고 선크림을 안 바르시는 분들 모두 UVA에 노출되고 계신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연구에서 창가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피부를 10년간 관찰했더니 창가 쪽 얼굴의 기미가 반대쪽보다 평균 2.3배 더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놀랍죠? 두 번째 잘못된 상식, 비타민C만 먹으면 해결된다고요? 비타민C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해결하려면 멜라닌 색소 합성을 막는 것, 이미 침착된 색소를 분해하는 것, 피부 세포 교체를 촉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이 중에서 첫 번째만 도와줍니다. 나머지 두 가지를 위해서는 다른 성분들이 함께 필요합니다. 오늘 그 방법들을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상식, 비싼 화장품이면 없어진다고요? 10만원짜리 화장품과 1만원짜리 화장품, 실제로 피부에 미치는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비교 실험에서 고가 화장품과 중저가 화장품의 미백 효과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분입니다. 무슨 성분이 들어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사용하느냐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상식,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잘못된 상식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 연구에서 같은 나이 70대를 비교했을 때 생활 습관에 따라 검버섯 발생률이 10명 중 2명인 그룹과 10명 중 8명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생활 습관만으로 4배 차이가 납니다. 나이가 원인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기미와 검버섯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실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이 행동이 기미와 검버섯을 악화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커피를 드시나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피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그러면 소화기가 자극을 받고 간이 과부하를 받습니다. 간이 힘들어지면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혈액 속에 독소가 쌓입니다. 이 독소가 피부로 나오는 경로가 바로 색소 침착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매일 공복에 드시는 분들의 기미가 유독 진하고 빨리 퍼지는 겁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서 공복 커피를 끄는 그룹과 계속 마신 그룹을 6개월 비교했더니 끄는 그룹의 기미 색상이 평균 31%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세안을 너무 강하게 하시나요? 피부가 지저분하면 색소가 생긴다고 생각하셔서 힘차게 박박 씻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피부 표면에는 피부 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는데요. 너무 강하게 세안하면 이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보호막이 없어지면 자외선이 더 깊이 침투하고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과적으로 멜라닌 세포가 더 활성화되어서 기미가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피부과 전문의들과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공동으로 정리한 방법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자외선 차단. 둘째, 내 몸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 셋째, 올바른 스킨케어 방법. 이 세 가지를 오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자외선 차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크림은 바르고 계신가요? 바르신다면 어떻게 바르고 계시나요? 아침에 한 번만 바르시나요? 외출할 때만 바르시나요?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절반도 안 됩니다. 선크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류를 제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하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품의 SPF 숫자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SPF는 UVB 차단 지수입니다. UVA 차단 지수는 PA입니다. 기미와 검버섯 예방을 위해서는 PA가 표시된 제품, PA++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SPF는 최소 30 이상을 사용하세요. 실내에서도 창가에 있다면 SPF 15 이상은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양을 충분하게 발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너무 적게 바르십니다. 얼굴 전체에 충분히 발라야 하는데 검지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이 적당합니다. 조금 많다 싶을 정도로 발라주셔야 표시된 자외선 차단 효과가 나타납니다. 셋째, 덧발라줘야 합니다. 선크림의 효과는 2-3시간이면 떨어집니다. 땀을 흘리거나 마찰이 생기면 더 빨리 떨어집니다. 이 3시간마다 덧발라주시거나 적어도 외출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발라주세요. 파우더 타입의 선크림 제품을 이용하시면 화장 위에도 쉽게 덧바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자와 양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크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좋은 것은 모자입니다. 챙이 넓은 모자 하나가 선크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얼굴을 보호해줍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 하나, 양산 하나, 이것만 챙기셔도 기미와 검버섯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역인 내 몸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내 몸의 거울입니다. 피부가 나빠 보인다는 것은 몸 안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발라도 몸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에 직접 영향을 주는 몸 안의 기관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간입니다. 둘째는 위와 소화기입니다. 셋째는 호르몬 균형입니다. 이 세 가지를 건강하게 하면 피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간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필요한 것을 저장합니다. 이 공장이 잘 돌아가면 피부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공장이 멈추면 독소가 피부로 배출되면서 색소 침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복 커피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술이 간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많이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셨던 것이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이 술만큼이나 간을 힘들게 합니다. 과자, 빵, 단 음료, 가공육, 이런 식품들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과 과당이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지방간을 만듭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피부 색소 침착으로 나타납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한국인의 43%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자신이 지방간인지 모르는 사람이 68%입니다. 10명 중 7명이 모르고 계신 겁니다. 간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리터 종이컵으로 8잔 정도입니다. 물은 간이 독소를 분해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독소 분해 능력이 떨어지고 독소가 피부로 나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아침마다 레몬즙을 한 숟가락 드세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간이 독소를 분해하는 것을 돕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레몬의 구연산 성분이 간 세포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레몬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식초 한 숟가락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매일 저녁 식사 후에 10분 걷기를 하세요. 운동이 간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걷기는 간의 지방을 태우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간이 해독작용을 더 잘할 수 있게 합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도 됩니다. 가벼운 식후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은 소화기와 피부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은 제2의 피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피부에 가장 먼저 신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면 영양소가 피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피부 세포는 영양 부족 상태가 되고 세포 교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검버섯이 생기고 기미가 진해집니다. 또한 장 속에 좋지 않은 세균이 많아지면 장 누수가 생깁니다. 장벽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면서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독소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고 색소 침착을 심화시킵니다.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효식품을 매일 드세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이 유익한 세균이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와 된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시던 음식에 답이 있었습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밥부터 드시는 것이 우리 문화이긴 하지만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춥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인슐린 분비가 안정적으로 됩니다. 인슐린이 안정되면 피부 염증도 줄고 색소 침착도 줄어듭니다. 셋째, 과식하지 마세요. 소화기가 과부하를 받으면 미처 소화되지 못한 음식이 장 안에서 발효되어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가 피부로 나옵니다. 적당히 배의 80%만 드시는 것이 소화기 건강과 피부 건강을 모두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 호르몬 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0대 전후로 기미가 갑자기 심해지셨나요? 이것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피부 세포 재생을 돕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며 멜라닌 세포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 이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미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호르몬 치료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의의 진찰 후에 필요한 경우에만 받으셔야 합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호르몬 균형을 도울 수 있는 식품이 있습니다. 콩입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합니다. 두부, 두유, 된장, 청국장을 꾸준히 드시면 호르몬 균형을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미와 검버섯의 좋은 음식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들은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특별한 조리법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늙은 호박입니다. 늙은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활성산소가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검버섯을 만드는 주범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늙은 호박을 꾸준히 드시면 검버섯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피부 세포의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피부가 촉촉하면 세포 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검버섯이 생기기 어려워집니다. 늙은 호박은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늙은 호박죽이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죽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늙은 호박을 삶아서 그냥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레몬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백지당 53mg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인 타이로시나아제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즉, 기미가 생기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겁니다. 또한
비타민 C는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역할도 합니다. 레몬즙을 직접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귤을 드세요. 귤에도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에도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파프리카에는 레몬보다 비타민 C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열에 약합니다. 조리하면 절반 이상 파괴됩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C는 물론이고 엽산, 철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시금치의 엽록소 성분은 피부에 탄력을 주고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시금치는 간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기미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서 매일 시금치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광택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콩입니다. 특히 검은 콩이 기미 예방에 뛰어납니다. 검은 콩의 검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콩의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균형을 돕고 이것이 기미 개선에 연결됩니다. 검은 콩을 밥에 넣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독일 하인리히 하이네 대학교 연구에서 매일 토마토 페이스트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33% 적었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드실 때 리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흡수율이 날 것의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미와 검버섯 예방에 좋은 음식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늙은 호박, 레몬, 시금치, 콩, 토마토. 이 5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올바른 스킨케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안은 하루에 몇 번 하세요? 얼마나 강하게 씻으세요? 어떤 세안제를 사용하세요? 이 3가지가 기미와 검버섯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먼저 세안 횟수입니다. 하루 2번 아침 저녁이 적당합니다. 더 자주 씻으면 피부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세안 강도입니다. 거품을 충분히 내서 거품이 피부를 씻도록 하세요. 손가락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도록 합니다. 거품을 잘 일으키신 다음에 살짝 얹어 놓으시는 느낌으로 하시고 세안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세안제 선택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이 있으신 분들은 pH 균형을 맞춰주는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이아신아마이드, 글리콜산, 살리실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세안제는 각질 제거와 미백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세안 후에는 바로 보습을 해주세요. 피부가 수분을 잃기 전에 빠르게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을 3분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키시면 피부 보습력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기미와 검버섯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성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들으시면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의 한 형태인데요. 멜라닌 세포에서 각질 세포로의 색소 전달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기미가 피부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임상 연구에서 5% 나이아신아마이드를 4주간 사용했을 때 기미 밝기가 평균 16%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많은 기초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이니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성분은 하이드록시산입니다. AHA라고도 불리는 성분인데요.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피부 세포 교체를 촉진합니다. 오래된 색소가 침착된 각질을 빠르게 탈락시켜서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글리콜산, 젖산이 여기에 속합니다. 처음에는 낮은 농도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성분은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비타민 A의 한 형태인데요. 피부 세포 재생을 강력하게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늘립니다. 기미, 검버섯, 주름 모두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낮은 농도로 시작해서 일주일에 2~3번씩 사용하고
피부가 적응하면 점차 횟수를 늘려가세요. 이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은 의사 처방 없이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약국이나 화장품 전문점에서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자, 이제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미나 검버섯이 심하신 분들은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레이저 치료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셔서 망설이십니다. 일반적으로 기미 레이저 치료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학병원 기준으로 1회에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3호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검버섯 레이저 치료는 크기와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1개에 5영원에서 1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 개가 있어도 한 번 방문으로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 후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치료 후 1, 2주간은 자외선 차단을 더욱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에 햇빛을 많이 받으시면 색소 침착이 다시 생기는 색소 재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SPF 50 이상의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시고 외출 시 모자와 양산을 사용하세요. 또한 레이저 치료를 받으신 후에 딱지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딱지를 손으로 뜯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흉터가 생기고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두세요. 자, 이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잘못된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해도 나쁜 것을 계속하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첫 번째, 김이나 검버섯을 손으로 만지거나 뜯지 마세요. 만지면 세균이 들어가고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면 멜라닌 세포가 더 활성화되어서 색소가 더 짙어집니다. 두 번째, 민간요법에 주의하세요. 인터넷에 보면 레몬즙을 얼굴에 직접 바르라는 방법, 베이킹소다로 피부를 문지르라는 방법, 식초를 직접 바르라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은 피부 자극이 심하고 오히려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레몬즙은 드시는 것은 좋지만 얼굴에 직접 바르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자외선 차단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기미와 검버섯 치료를 아무리 잘해도 자외선 차단을 안 하시면 금방 다시 생기고 더 심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이 모든 치료와 예방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수면을 충분히 취하세요.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고 기미가 심해집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것이 좋고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도 기미를 악화시키는 큰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색소 침착이 심해집니다. 매일 10분 명상,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모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자,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그리고 세안하시기 전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도 피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안은 거품을 충분히 내서 부드럽게 하시고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아침 식사를 하실 때는 채소를 먼저 드시고 된장이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빠뜨리지 마세요. 외출 전에는 PA++ 이상이 표시된 선크림을 충분히 바르시고 모자나 양산을 챙기세요. 저녁에는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저녁 세안을 하신 후에는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들어있는 세럼이나 크림을 바르세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만 해보세요. 오늘은 물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채소 먼저 먹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시면 어느새 모든 것이 습관이 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모두 이겨내신 분들이잖아요. 이 작은 습관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2주만 하시면 피부가 조금 밝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할 겁니다. 3달이면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여러분, 피부가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더 건강해집니다. 더 건강해지면 가족들과 더 오래, 더 활기차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이 없어지는 것은 단순히 예쁜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더 자신 있고, 더 행복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과잉 생산되어서 생깁니다.
검버섯은 피부 세포 교체 속도가 느려져서 생깁니다. 자외선은 두 가지 모두의 주범이지만 단순히 선크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PA가 표시된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모자 양산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피부는 몸 안의 거울입니다. 간 건강이 나빠지면 기미가 심해집니다. 소화기 건강이 나빠지면 검버섯이 생깁니다.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 기미가 악화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매일 발효식품, 저녁 식후 걷기, 이 세 가지가 몸 안에서 피부를 고치는 방법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에 좋은 음식은 늙은 호박, 레몬, 시금치, 콩, 토마토입니다. 꾸준히 드시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올바른 스킨케어를 위해서는 거품 세안, 3분 규칙 보습,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의 제품 사용이 중요합니다.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뜯지 마시고 민간 요법은 주의하시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서 시금치 한 봉지와 늙은 호박을 사오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드세요. 이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